법무실장이 임명되어 2년 8개월 동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끌어온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반박하면서 항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옥형 변호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 라고 강조하면서 우선 법원이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라고 판시한 데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이 거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는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인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관가한 것.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다. 그 논리의 기결점은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 이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옥형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라고 콕 집어 지적하며 법원은 신청인의 징계사유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서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는 이는 숙명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검찰총장이 손해를 받을까봐 직무정지를 못한다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는 어떻게 탄핵을 시켰냐는 것입니다. 권력순위 1위인 대통령도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가 되는 마당에 법원에서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되면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 및 혼란을 줄 수 있다라며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보다 더 높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수작들이야? 이분이 판사님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기일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기 변호사는 지난 2일에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법무부에 징계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절차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이 따르자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 유예기간은 기일이 지정된 후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기록을 보여달라면서 열람 등사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에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법무부 내부 징계가 무슨 재판처럼 형사소송이라도 되는 듯이 언론 플레이를 해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형사소송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과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 절차는 전혀 다른 일인데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언론들을 등에 업고 언론 플레이를 해대는 윤석열 검찰. 게다가 검찰이 피의자를 향해 언제 이렇게 방어권을 보장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이 왜 기소당했는지 변론에 필요한 검찰 수사 기록이나 증거 목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검찰에서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 자기가 왜 기소당했는지도 모른 채 구속돼서 6개월 동안 수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내로남불의 극치 아닙니까? 내로남불의 극치. 같은 마음입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돼버렸다며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서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 인권 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수사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돼버리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해왔다라며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은 그런 가혹한 표적 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 척결과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면서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 권력과 언론 권력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사용하며 어떠한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를 할 만큼 검찰당이라고 불릴 만큼 이미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라고 콕 집어 지적하면서 이 백척 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협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연불이 되고 말 것. 그렇게 저희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재편에게는 유력에 편파적으로 자행해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 이것이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발표하기 직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전이 모셔져 있는 양양 낙산사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측은 지난 30일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 대통령이 재가를 하더라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그걸 대통령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위법한 처사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윤 총장의 인터뷰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 없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가 결정되고 대통령 재가가 있어도 승복하지 않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결심했다면 첫째, 대통령의 징계에 대한 재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 궁극적으로 대통령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항명에 해당되고 셋째,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맞서서 본인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이고 넷째, 사실상 정치 개시 선언으로 나는 해석한다. 결국 대통령 입으로 검찰총장 해임에 의한 조치로만 물러나겠다는 투쟁 의지로 읽힌다라면서 만약 대통령의 직접 해임이 있다면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속셈 아닌가. 해임 무효 소송전도 벌일 것이고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